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익산시에서 시작된 마을자치연금마을이 4개로 늘었습니다. 고령 주민들은 매월 받는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며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자치연금마을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익산 남부권 주민들이 올여름 이른 장마가 예보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익산에 내리는 빗물의 70% 이상이 저지대인 남부권을 거쳐 만경강으로 흘러나가면서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익산시와 농어촌 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한다며 공연 예산을 삭감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술단 측은 예술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익산시에서 시행한 마을자치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연금 마을로 익산시에서는 4개 마을이, 타 지역에서는 2개 마을이 지정됐는데요. 주민들은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며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함여읍 금성마을에 살고 있는 김복순 씨. 김 씨는 작년부터 태양광 시설 수익금에서 나오는 마을자치연금을 매월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큰 도움 되죠. 여러 가지로. 1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야. 김 씨는 자치연금을 주로 병원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주로 많이 써. 아프게 물리치료도 받고 혈압약도 타러 다니게 하고. 익산에서 마을자치연금을 받는 주민은 모두 70여 명. 올 하반기에는 17명의 주민들에게도 마을자치연금이 지급됩니다. 성당포구마을, 금성마을, 두동편백마을에 이어 망성면 하발마을이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4호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하발마을 주민들은 기존 마을들과 같이 태양광 발전 설비와 마을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마을자치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아니고 마을 자체 연금이라는 게 정말 너무 기쁘고 참 영광이네요. 여간 어려운 일이잖아요. 마을 자체 연금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기뻐요. 3년 전 익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마을자치연금은 타 지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 외에는 완주 도계마을, 충남 서산 중리마을 등이 마을자치연금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마을 자치연금을 희망하는 그런 마을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강원도에서도 마을 자치연금 하겠다고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는 성당포구 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로 지정하고 사업추진마을에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4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에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연수소를 저희가 개설해서 연수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마을자치연금 마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중국 국유기업 샤먼텅스텐의 초경합금 소재 생산 공장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가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샤먼텅스텐은 새만금 산단 209 10,000제곱미터 용지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산화텅스텐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연간 1,500톤의 산화텅스텐과 텅스텐산 나트륨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는 샤먼텅스텐의 한국 법인으로 중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새만금에 단독 투자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건설 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공장을 착공하는 새만금의 10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와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입니다. 도는 투자기업과 도내 건설업체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통합 메가시티와 관련해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시의회 의장단은 어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통합 메가시티와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과 김제, 부안, 익산을 새만금 통합 메가시티로 구축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새만금 3개 시군과 익산까지 통합하는 것은 아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만큼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1조 3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전 부시장은 오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사업 등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이달 말 부처별 예산안이 확정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3건의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새만금 잼버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국제적 망신만 샀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로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규명되면 예산이 삭감된 새만금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이른 장마가 예보되면서 침수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익산에 내리는 빗물의 70% 이상이 저지대인 남부권을 거쳐 만경강으로 흘러나가면서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인화동 공업지역, 기계 부품 공장 등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인근에는 목천포천과 대간선 수로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익산 북부권 소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무릎 아래까지 물이 차올라 대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뒤에서도 물이 솟고 막 그게 한 20분도 안 돼요. 그 물이 쏟아가지고 막 그 시간 20분 간격으로 20분에 그냥 거의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익산 남북권 14개 동에서 지난해 발생한 침수 피해는 258건, 이 중 인화동과 평화동 등 하천과 인접한 지역이 73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익산 남북권은 저지대여서 빗물의 70% 이상이 몰려 만경강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 집수정과 우수관로 등 빗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에 30년 전에 만들어진 목천 배수 펌프장 등은 배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천 배수 펌프장의 경우 시간당 배수 능력은 4만 5천 톤,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익산시의 우수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몰리는 곳인데요. 뭐 임시 방편적으로 뭐 간단한 보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저지대에 우수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익산시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익산시가 2022년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유류조 구축 등이 계획돼 있을 뿐입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다 보니 다음 계획까지는 아직도 3년이나 지나야 하는 상황. 목전 펌프장 이런 거 증설 이런 것도 쉽게 시비로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바로 하긴 어렵고.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여름철 물난리를 겪고 있는 익산 남북권 주민들은 손만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며 주민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여 관련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저희는요, 가능한 대로 주변 환경 시설을요 보완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피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비만 내리면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익산 남북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전북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어제 교수평의회가 의대 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전북대는 오는 29일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학생 수와 규모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무상급식비 지원 체계를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실정에 맞는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를 모색하기 위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촌 소규모 학교와 도심 지역의 동일한 급식비 지원 단가를 학생 수 등 학교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계획이 구체화되면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군산 금강 생태습지공원 주차장에 조성하고 있는 국민 여가 캠핑장이 오는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은 24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8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캠핑장이 들어서면 불법 야영에 따른 환경오염과 이미지 훼손 등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사 첫 공모에서 유찰된 지 이틀 만에 재공고에 나섰습니다. 시민발전은 어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군산시 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맡을 시행사를 다시 모집합니다. 이번 재공모에서도 한 곳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될 경우 공모 없이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공모는 새만금 개발청이 다음 달 안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직 교장과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며 관련 서류를 다음 달 5일부터 7일 정오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공개 검증과 온라인 동료 평가가 이뤄지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 최종 임용 후보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임용 일자는 오는 9월 1일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시립예술단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받고 있지만 재기능을 못한다며 수년째 개선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급기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공연 예산을 삭감하는 강수까지 뒀는데요. 시의회는 오늘 시민공청회를 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단원 105명으로 구성된 군산시립예술단. 정원 90명을 넘어서는 데다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인건비 등 한 해 70억 원이 투입되면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군산시의회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개선점이 보이지 않자 올해 공연 예산 4억 원을 삭감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산시의 형편에 맞지 않다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자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립예술단 해체와 비상임 단원제 운영이 거론됐던 당초 분위기와는 달라진 겁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방만한 운영과 또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시립예술단들의 조례와 단체 협약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예술인들은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시민들의 정서적 건강과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객석 점유율과 임금체계 등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복지 향유를 위해서 시립예술단이 그런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청회 자체가 예술단을 없애기 위해서 비상임 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단원들의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발제자의 설명에 예술단은 허위 정보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예술단 흠집내고자 하는 발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유감을 표현하고요. 사실이 아닌 발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책임을 물어갈 것입니다. 예산 낭비와 공공성 유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시의회와 시립예술단. 평행선을 달릴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의 한 수상레저 선착장 인근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5분쯤 수상레저 선착장 인근에서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신은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며 이미 부패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군산 조촌동의 한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매장 옆 건물 1층에 있던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한때 짙은 연기가 퍼지면서 경찰이 주변 도로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134개 시설 가운데 89곳의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시는 어제 군산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안전점검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같은 날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신원식 부시장 등이 장자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하부 도장 상태와 나사 체결 부위를 확인하는 등 합동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안전점검은 다음 달 21일까지 소관부서와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동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신상호 군산공장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3.2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생활 형편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 서명운동본부는 어제 논평을 내고 서해안 갯벌이 생태계 변화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해수유통 전면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하루 2차례 해수유통을 시작했지만 성층화로 인해 새만금호는 여전히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질 오염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해수 유통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는 메탄 등이 폭발하면서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기체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11,639부 가운데 사천여 부를 무효 처리하고 최근 청구 요건 미달로 각하했습니다. 무효 처리된 서명부 대부분은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남원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최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춘향 영정을 만들면서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했습니다. 전주시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기전과 풍남문, 전라가명, 한옥마을 일원에서 야간 페스티벌인 2024 전주문화유산 야행을 엽니다. 다같이 전주마블을 주제로 한 이번 야행은 축제 현장을 보드게임판처럼 만들고 8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을 배치해 관광객이 전주 곳곳을 누비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시는 특히 올해 야행 참여자에게 미션 수행 목표를 제시하고 보다 몰입감 있는 축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가 한국축제앤 여행박람회에서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박람회에서 군산 시간여행축제와 고군산군도, K관광섬 홍보 등을 진행해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3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한국축제앤여행박람회에서 22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 등이 각 지역 대표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우수작품 지역 순회공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우수작품 지역 순회공연은 우수 국악작품과 지역 공연장을 매칭해 지역민에게 무료로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6월과 8월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착한 광대 강제환생 프로젝트 환생전과 토리를 찾아서 얼씨구 등 2편의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 함라면 고월마을에 마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함라면은 지난 22일 주민 30명과 함께 방치된 공터를 개발해 마실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정원에는 수수꽃다리와 연산홍, 자산홍 등 꽃과 나무가 심어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원광대가 교육부의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2000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산학연 연계 교육 모델을 확산시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광대는 3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등 46억 원을 확보해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익산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38명이 배출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모현시립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이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료생들은 지난달부터 공간으로 기록하는 당신의 익산을 주제로 어반 스케치와 왼손 그림 그리기 등 6차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에 이들의 기록물을 전시하고 전시회 해설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황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앙건강원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황등면 착한 가게 57호점으로 선정된 중앙건강원은 7년째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건강원으로 황릉시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편 착한 가게 기부금은 황등면 지역 복지사각지대와 저소득층 독거가구 밑반찬 지원, 장학금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는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관내 자생단체 어린이집 원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은 함께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운동 재연, 그림 그리기 행사 등을 진행했고 기념관을 관람하며 군산의 3.1운동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2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